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1차 의료에서 당뇨병 약물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만났을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당뇨병 환자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와 함께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서포트가 필요하고요. 당뇨병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인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환자에는 크게 목표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이고 두 번째 목표는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에 대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ASCVD를 앓은 적이 있는지 또는 ASCVD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또는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지 또는 만성 공파병이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ASCVD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MI나 스트로크, 리바스큘라제이션 프로시저를 받았거나 TIA를 앓았거나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를 앓았거나 심토마틱 또는 에이심토마틱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ASCVD는 없지만은 ASCVD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55세 이상이면서 다음 두 가지 이상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비만하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자거나 디슬리피데미아가 있거나 알부민 유래화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는 하트 페일리어 예방 효과가 있는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게 되어 있고 당뇨 환자에서 CKD가 있는 경우, 즉 Estimated GFR이 60 미만이거나 알부민 유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 사용하기 힘들 경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당뇨 환자의 두 번째 목표인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을 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은 우선적으로 메포민을 1차약으로 사용하되 주로 메포민의 컨비네이션 테러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비네이션 테러피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저혈당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약제별 혈당 강화 효과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혈당 강화 효과가 매우 좋은 약으로는 고용량 둘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인슐린 또는 경구혈당 강화제 복합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 강화 효과가 하이로 분류되는 약으로는 메포민, SGLT2 인히비터, 설포니유리아, TZD 등이 있습니다. DPP4 인히비터는 인터미디에이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23 당뇨 지침에서는 당뇨 환자의 체중 조절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당뇨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여전히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스가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웨이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인텐시브하게 권고를 해야 되겠고 다음 체중 조절하는 약제를 권고해야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메타볼릭 서저리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서 쓰는 약 중에 체중 강화 효과가 매우 높은 약으로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가 있겠고 체중 감소 효과가 높은 경우는 삭센다인 리라글루타이드와 둘라글루타이드가 있습니다. 인터미디트한 경우는 나머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가 되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 2022년 컨센서스 리포트의 핵심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나 CKD, CVD가 동반되어 있거나 CVD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런 환자에서 ASCVD 예방 효과가 입증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인히비터 사용을 우선 고려하되 이 약자의 사용을 메포민의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다양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검증이 되었는데요. 공통적인 예방 효과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MI 예방 효과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장 결과, 즉 신장 기능 저하, 투석 등의 신장 결과에 대해서는 SGLT2 이니비터가 더 효과가 좋았고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탁월하였습니다. 다만 SGLT2 이니비터는 뇌졸중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뇌졸중 예방 효과를 보여준 장점이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티르제파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가 기존에 사용되던 삭센자인 리다그루타이드보다 체중 강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티르제파타이드의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베이스라인에서 20% 이상의 체중 강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10명 중 6명에서 나타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체중 강화 효과가 20% 이상인 경우가 10명 중 4명에 달했는데요. 다만 삭센다의 경우에는 체중 강화 효과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1명 미만으로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의 핵심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속 혈당 측정 기기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기존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RT-CGM 또는 IS-CGM에 대한 권고를 더 강화하였습니다. RT-CGM은 리얼타임 컨티너스 글루코즈 모니터링의 약자로 덱스콤 G6가 해당이 됩니다. IS-CGM은 Intermittently Scanned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으로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해당이 됩니다. 그와 함께 고령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의 인디케이션으로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당뇨병 노인 환자에서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고 설포리유리아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노인의 저혈당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CGM을 평가하게 되면 다음처럼 TIR, Time in Range, 즉 목표 범위 내 비율과 TBR, Time Below Range, 목표 범위보다 혈당이 낮은 비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TIR은 일반적으로 타겟 레인지가 70에서 180 사이를 유지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70에서 180 사이를 유지하는 TIR의 비율이 70% 이상 되는 것을 권고하고 70 미만으로 저혈당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4% 미만, 특히 54 미만의 심각한 저혈당으로 나타나는 것이 1% 미만이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저혈당이 생겼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저혈당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TIR 비율, 즉 타겟 레인지인 70에서 180 이내로 조절되는 비율을 50% 이상을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였고 저혈당인 TBR, 즉 70 미만으로 조절되는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를 1% 미만으로 하도록 권고하여서 좀 루즈하게 조절이 되더라도 저혈당은 피하는 쪽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용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례를 보면 휴원스 덱스콤 G6와 에버트의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용 연속 혈당 측정 검사의 급여 기준을 보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만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진료의사의 판독 소견을 작성, 보관했을 때 수가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판독 소견서 양식을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 기간을 개인용 전극은 14일 이상 필수로 권고하였고 목표 범위 혈당 비율인 TIR을 70% 이상, 저혈당 비율인 TBR을 4%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였고 혈당 변동성도 36% 이하로 조절되는 것을 목표로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의 핵심 변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에 대한 강조입니다. 체중 감소의 이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체중 감소인 약 3에서 7%의 체중 감소로도 혈당 및 중간 정도의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개선할 수 있고
크고 지속적인 체중 감소인 10% 미만의 체중 감소를 꾸준하게 했을 때 2형 당뇨병의 관해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체중 감소 가능성이 있는 항고열 할당자의 GLP-1 and GIP 이중 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수축기 혈압의 목표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을 동반하는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명확히 하였고, 고혈압 약물 치료 시점도 130에 80 이상이면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환자의 약물 치료 시작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의 치료 시작 범위를 변경하였는데,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알부민 유리아의 범위를 200mg/g 이상이면 시작을 권고하였고, 에스메이티드 GFR도 20 이상이면 SGLT2 이니비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동반 시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심혈관 위험이 높은 40에서 75세 사이의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70 미만으로 권고하였고,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목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저 LDL 콜레스테롤의 50% 이상 감소 및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으로 권고하였고,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하이포턴시 스타틴에다가 에제티미브 또는 PCSK9 모노크로럴 안티바디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잘 쓰자가 핵심적인 강조사항이 되겠습니다.